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강대신입니다. 오늘 R&D와 관련된 적용해서 산업보안이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세의 봉건주였던 마키아벨리가 그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죠. 그분이 이제 많은 그 명언을 말씀을 하셨는데, 그 중에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습니다.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또 이제 선행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그 생각을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순서로는요, 이 보안이 과거에는 이게 방첩 개념이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 관리 전략, 그 다음에 그 R&D에서 보안 적용 부분들을 이 세 가지 순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기업 R&D 28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공직에서 특히 그 고졸 출신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해서 37년 동안 이제 서울 메트로에서 근무를 했고요. 보안 차장도 했고 방호 차장, 뭐 역장, 뭐 이렇게 차량 기지에 이제 총괄 관리부장도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저의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셔서 우리 협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리 그 산업보안의 환경 변화에서 시큐리티에 대한 이제 발음은 별로 안 좋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. 포괄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여러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인데 그냥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에는 이렇게 보안하면 좀 왠지 좀 이렇게 살이 돋는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보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꺼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보안이 이 비밀을 보호하는 그 부분하고 사회 안녕과 질서, 안전을 유지하는 이런 포괄적 의미로 여기도 밑에 보시면 미군의 주둔으로 시큐리티를 보안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시큐리티를 보안의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경찰 용어 일제 때 그 보안 경찰이라고 해서 사용했던 그런 의미와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이후 방첩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안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좀 꺼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이제 부분이 경제 개념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어쨌든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는 이제 안전이라는 생각의 범위로 다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데 실은 이제 보안의 의미가 광의적으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안이나 안전, 재난, 소방 등등의 모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시큐리티에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이제 경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자켓에 보면 그 하얀 백색 글씨로 고딕체로 이제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렇게 자켓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을 요즘은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폭넓게 써지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그 100분 동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을 잊어먹지 말라고 잊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국내에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에서는
이 투자 개념이 아니라 비용 개념으로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책임 한계, 이 보안과 관련된 이 시큐리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비용 부담이 있고 책임이 좀 막 커지는 거죠.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짓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, 그래서 투자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데 비용 개념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덤핑으로 이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이런 그 리스크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비용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뭐야 안전사고, 우리에서는 이제 안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 단계 위에서 보안에서 안전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이런 그 산업 환경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새로운 그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. 우리가 조류 독감이나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크게 이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관련된 그 안전에 대한 보안에 대한 시큐리티죠.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 그 욕구들이 많이 이제 요구 사항이 되죠.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아픔이 있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형태로 해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부분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안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. 이렇게 이제 이 안전에 관련된 욕구를 종합 관리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? 이 국민안전처라고 해서 이제 그 처 개념이 있었죠. 국민안전처도 장관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행안부나 교육부나 이런 장관들도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? 이 장관급인데 부의 장관급은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처 장관은 이제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한계의 부분들이 있었죠.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민안전처가 이제 이렇게 그 원위치대로 이렇게 원위치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면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변화가 그 시스템화가 돼서 세분화가 됐던 것들이 여러 이제 뭐 자산관리의 산업보안이라든가 산업안전, 산업보건안전, 그다음에 기업보안, 재난안전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되어 있던 거를 이제 시스템화 해가지고 특히 이제 정보보안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대학교 이름을 좀 지칭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. 과거에는 이제 중앙대와 동국대가 이 대학이 이 정보보안의 그 양대 축이었죠. 그리고 숭실대가 그 뒤를 받치고 이제 이렇게 정보보안 우리나라 정보보안에 많은 그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인재들을 양성을 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보보안을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편이 이제 욕구가 이제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이 관리와 운영에 이제 모니터링이 되어지면서 이 정책이 이제 크게 많은 그 매뉴얼들이 이제 개발되고 그 아까 니즈에 의해서 여러 형태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그 전략 수립이 시스템화되면서 크게 지금 많은 그 기업에서도 이런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심지어 산업 보안 학문으로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